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향해서 자사주 매입으로 추정되는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오후장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의 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 반등에 대한 영속성에는 의문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회복 탄력성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도 전체적인 섹터나 업종 가운데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이 긍정적이고요.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에서 다룰 섹터는 원전과 건설입니다. 지난주에 AI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전력, 설비, 송정망과 배정망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라는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통로들도 중요한 만큼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인프라도 역시나 AI 시장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담고 있는 듯한데요. 원전과 건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주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력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의 건설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안정적인 24시간의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 AI 시대까지 가게 된다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투자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르네상스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신규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나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는데 금융 지원을 무려 175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단순히 정책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돈을 사용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최종 투자 결정까지 진행되기 전에 핵심 기자재에 대한 발주 기대감, 특히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원전에 대한 협력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텍사스의 대형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 매터도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텍사스주 인근에 대형 원전 4기를 짓는데 1000메가와트급의 원전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주관을 하고요. 현대건설이 기본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건설과 그리고 발주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EPC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과 안전성 그리고 공사 기간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괄적인 계약을 하는 EPC 계약이 진행이 되고 기자재가 발주가 되고 착공이 되는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관련 산업이 단순하게 원전을 우리가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계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 안에 국내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 투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원전 시장에 대한 진출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과 이렇게 국가적인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항상 웨스팅하우스에서 조금 반발을 했었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커질 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로열티 부담에 대한 조정 가능성과 미국과의 원전 공급망 강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원전 기업들에 대한 주가 역시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은요. 30년간 진행되는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미국과 사우디가 협정을 진행하는 협정문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에서 원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미국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이제는 사우디라든가 중동 쪽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원자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라늄을 농축하는 걸 중동 측에서 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의 수교가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해결되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가 단순히 미국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중동으로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미국에서도 꿈꾸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 누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될까요? 밸류체인에서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국내에서 가장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전 조기기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대형 원전은 물론이고 소형 모듈 원전과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 또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EPC와 시공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한전기술은 원전을 설계하고 BHI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EPC 계약 체결 이후에 기자재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전력과 원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해외 원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된 기업들만큼이나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건설주들입니다. AI 시장과 인프라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주목도도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속에 건설주들의 주가 역시나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업의 실적이 아파트가 아니라 인프라가 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의 착공이 지금 회복이 되기 전인데도 수조 사이클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주들의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해외에서는 원전과 LNG 관련된 수주 기대감 속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주 기대감 속에 역대 최대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있고 앞으로 2년과 3년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매우 긍정적인데요. 올해 상반기 건설 수주를 보게 됐을 때 지난해보다 무려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최근 3년 내에 가장 높은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간의 비주거용 건축이 증가했다는 걸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주거용이 아니라는 거는 공장이나 창고 같은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러한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수주가 18조가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정부 지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건설주들의 실적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 팹이라던가 클러스터의 건설은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팹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열 건설사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ENA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주가 6조와 2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요.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세 자릿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팹 건설이 앞으로 2, 3년간 더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2, 3년간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데이터 건설을 지금 누가 수주를 가장 많이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GS건설이 무려 21건이었고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DLENC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건설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건설 수주를 많이 따고 있는 게 GS건설인 만큼 증권가에서도 GS건설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건설주들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과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 모멘텀까지 엮이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건설업에서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탑픽을 현대건설로 선정을 했습니다. 원전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상반기 수주를 22조가량 해내면서 목표 대비 절반 이상 60%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전과 관련된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을 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의 성장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투자와 운영에 대한 역량을 지금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21건의 수주를 성공을 했다는 점, 신규 수주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좀 주목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건설주들 가운데 조금 데이터 센터나 원전 관련된 수주 모멘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결국에는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가운데 하나네요. 이렇게 마켓에이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8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반도체 대형주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리는 가운데 섹터 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뚜렷한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들어가면서 코스피가 오전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2시 넘어서부터는 반도체 투톱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에 코스피도 힘을 내면서 6,8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도 1.39% 오름세 보여준 채 6,836.5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강하지 않았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이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원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재건과 건설주들도 코스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은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로 시작을 했다가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면서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824.4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는 종목들 발견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은 약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해주들 대부분 혼조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재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37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6,50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물량들을 팔아치우다가 현재 오후장 들어와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을 한 듯하고요. 개인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조 원 가까이 시장에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49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도 999억 원 시장에서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2,300억 원 오늘 코스닥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첫 번째는 재건 관련주입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오늘 건설과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영 통신사가 미국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의 대사관에 외국인을 복귀시킬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프라 복구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건주들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대형 건설 수주 프로젝트 이력이 있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8.17%, 7.2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K는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 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장비 수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8.2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히림과 전진건설 로봇은 두 자릿수의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직접 분석하고 치료하는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정밀 의료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전자 치료제는 이 기존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에 어려운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치료제도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삼양바이오팜과 제넥시는 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면서 오늘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23%, 4.3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엑셀세라퓨틱스도 유전자 치료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독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22.89%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주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 속에 원전주의 부활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기반의 설비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175억 달러 규모의 원전 공급망 대출 방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최종 투자 결정에 앞서서 장납기의 기자재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당장 올해부터 전력사업자 선정이나 기자재 발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KB증권에서도 다소 선언적이었던 미국의 원전 확대 전략이 하반기부터 프로젝트 단위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만 많았고 실질적인 착공 소식이 좀 없어서 원전주 대부분이 많이 미끄러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이제는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보시면 한전기술이 17만 7,500원대로 여전히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12만 9천원으로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고요. 현대건설 17만 원대, 한전 KPS도 6만 4,800원으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전망 밝게 보이는데요. 한전기술이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한 154억 원대 영업이익 기대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81%대 성장, 현대건설도 세 자릿수 성장 107%대 YOY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한전기술, 한전산업이 오늘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11% 급등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윗골이 좀 달렸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입니다. 현대건설, 우진도 오늘 돋보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5%대 강세 시연하면서 모처럼 8만 5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IT를 흡수 합병합니다. 지난 2019년에 분리했던 분리막 사업을 약 7년 만에 다시 모회사로 가져오는 건데요. 부진하게 잡혀있는 이 분리막 사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정상화를 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합병 비율은 SKIT 1대 SK이노 0.11이고요. 합병 기일 내년 1월 1일까지고 신주 상장은 1월 18일이라고 예고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주 발행이 448만 주 이상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SK이노베이션 기존 주식의 약 2.6%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합병을 하는 걸까요? SKIT의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순손실이 최근에 2,114억 원으로 접혔는데요. 결국에는 독립회사로 버티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라든가 자금력을 활용해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두고 SK이노베이션과 IT의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SK이노의 경우에는 적자 사업을 떠안는다라는 부담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2.6%의 주가 희석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여기에 분리막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느냐도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SKIT의 경우에는 모회사 편입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죠. 자금 조달이 안정되고 사업 정상화의 기대감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합병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는 것, 또 재무 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봤지만 결국에는 분리막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장 가동률까지 끌어올려야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SKIT의 적자 축소 그리고 흑자 전환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조언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SK 관련주 안에서 흐름 비교해 보시죠. 아이테크놀로지는 결국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하면서 현재 가격 제한폭에 머물러 있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10%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도 1%대 약세, 하이닉스와 텔레콤은 강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좀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봤을 때 7거래일 만에 90달러 선 안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오늘 오전장 안에 85달러 선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오만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인 관리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만의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방문해서 이란의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고요. 임시 공동해상 통로 개설이라든가 기뢰 제거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구적으로 해상 통로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 협상을 후속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특히나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연안국의 주권적인 권리를 존중하겠다라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좀 합의 기대감 한껏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새벽에는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노보스티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과 이슬라마바드의 양해각서에 기반한 협상 재개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는데요. 아직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닌데 수일 내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또 양측의 갈등 완화 기대감 커지고 있고 또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대사관의 외교관의 현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이런 복귀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란이 주변국들의 공격을 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복귀한다라는 것은 이런 공격이 좀 멈춘 것을 아닌가라는 시사한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 한껏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이란에 대한 갈등이 완화되게 되면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항공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5%대 강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진칼과 우선주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제주항공까지 2%대 강세로 4,400원까지 복귀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오늘 위원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IT를 다시 품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급락하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급락할 일인지 이슈를 좀 어떻게 해석해 보고 계실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이랑 SKIT 이제 재흡수 합병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시장에서 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두 회사의 어떤 주가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회사가 손해고 어느 회사는 이득인지 이제 주주 입장에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극명하게 지금 뭐 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한 17%까지 하락했다가 한 10% 초반 정도 11%까지 좀 약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IT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분리막을 만드는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건 맞긴 한데 지금 분리막 시장이 엄밀히 얘기해서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는데 SKIT 같은 경우는 매출보다도 지금 손실이 더 큰 상황이죠. 사실 이 조단위 기업들이 매출보다 손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이걸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또 안겠다고 하니까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사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재흡수 합병할 때 어떤 식의 이제 조건이 주주들한테 가는지 한번 그 부분 체크를 해보면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한테는 나 이번 결정은 난 주주로서 반대야.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할 거야. 니네가 매수 청구 가격 결정에 나는 이걸 반대를 해서 그냥 SK이노베이션을 팔아버리겠어. 이런 매수 청구권을 주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SK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이걸 안 줬죠. 왜 그러냐면 소규모 합병이라고 해서 아예 이걸 주주들한테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SKIT 주주들한테는 매수 청구권을 줬죠. 우리가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다시 들어갈 건데 반대하는 주주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14,620원이죠. 일단 SKIT 주주분들 입장에 이게 이제 1대 0.11로 이제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SKIT 한 90주 정도 있으면 SK이노베이션 한 주 정도, 이제 9주 있으면 한 주 정도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10대 1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제가 봐도 SKIT 주주분들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억울한 거죠.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를 매각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3,500억 내외로 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SKIT 주주분들한테 SK이노베이션 주식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1대 0.11 비율로 이제 주식이 어디 있겠어요. 주식을 다시 발행할 수밖에 없죠. 신주 발행을 하죠. 448만 주를 발행을 하는데 그러니 448만 주가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주가가 희석이 얼마만큼 되느냐. 한 3% 좀 안 되죠. 한 2.6% 정도 희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한 10% 후반까지 떨어질 이유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온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SKIT까지 떠 안으려고 하니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정유주들 흐름 좋진 않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 그것과는 좀 다른 흐름이고 최근에 기관 흐름, 외국인들 흐름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건 이제 어제까지 수급이고 오늘 장 마감 끝나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공식 발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기관,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저라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매도 클라이막스성 대량 거래가 좀 나왔고 밑에서 좀 끌어올리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내일까지 이 어떤
악재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의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뭐 떨어지는 것은 뭐 문제되진 않죠. 떨어진 게 다시 올라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자, 그렇다라고 SK이노베이션이 이 어떤 아픈 손가락을 다시 품었을 때 시장에서 과연 SKIAT가 다시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정말 잘한 결정이겠지만 당분간은 쉽지는 않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보다 지금 적자가 더 큰 기업이에요. SK이노베이션 일단 뭐 두 기업이 합병을 해서 다시 재결합을 해서 어떤 효율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내일까지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자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떻게 좀 이 사업을 흑자로 돌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좀 긴 시계열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또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심텍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어제 11%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총 10위로 마감을 했다가 오늘 또 다시 좀 조정받으면서 현재 11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결정 공시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심텍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제 사실 심텍이 시장에서 뭐 특이하게 저희 종목에서 한번 소개를 드릴 정도로 특이하게 오른다거나 아니면 특이하게 내리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제가 오늘 종목을 심텍을 컨택을 한 이유는 어제 이제 시설 투자와 관련돼서 오늘 단기간 말고 앞으로 이제 심텍을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 투자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근데 시설 투자라는 것은 사실 뭐 언제도 좋죠. 뭐 기업이라는 게 앞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추가로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만큼 옳은 결정이 없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정말 엄청난 투자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심텍의 2,700억 넘는 투자. 이런 이제 뭔가 제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이건 시장에서 사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좋을 때는 이게 뭐 선제적 투자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손바닥 뒤집듯이 선제적 투자가 아니라 이제 과잉 투자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걸 부르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반도체가 사이클 업종이라는 어떤 그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였죠. 업황이 좋으면 어떤 증설을 해서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럼 재고가 많이 쌓이고 업황은 좀 꺾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었었는데 일단은 심텍은 이제 본사에 일단 내년 말까지 이걸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년 말까지 이 기판과 반도체 지금 어떤 호황이 그리고 분위기가 연결이 됐을 때는 뭐 엄청난 호재라고 작용을 할 수 있겠고 만에 하나라도 내년 말까지 분위기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뭐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좀 우려의 목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심텍에 대한 이제 캐파 우리가 보통 생산량 같은 게 많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2028년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공장은 내년 말에 완공이 되는 거고 이제 내후년 28년도의 실적을 이제 업사이드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사실 다음 분기는 지금 뭐 알 수 있긴 합니다만 내년도 가늠하기 힘든데 내후년까지 벌써 뭐 앞서 나갈 필요는 없긴 해요. 자, 근데 심텍에 대해서 시장에서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넥스트장에서 좋았었는데 오늘 좀 약간 다운되는 분위기긴 한데 시장에서 이제 하나 좋아 지금 기판 너무 좋다. 근데 니네가 이게 시설 투자하고 소캠 다 좋은데 어떤 식으로 자금을 마련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죠. 심텍에서도 밝히지도 않았고 다만 유상증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외부 차입이나 뭐 내부 유보금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2,700억 지금 심텍이 다 내부 유보금으로 마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하고 뭐 CB 발행이 사실 가장 유력하죠. CB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유상증자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 수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호재가 연결이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뭐 왜 이거를 시설 투자를 하느냐? 당연히 뭐 소캠 쪽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소캠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면 이건 뭐
되게 좋겠죠. 소캠 이제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3사 모두 소캠 기판을 공급을 하고 점유율 1위가 뭐 부동의 1위가 심택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베라 루빈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소캠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나라 기판 뭐 TLB나 뭐 심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 그러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판매량이 이런 우리나라 기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좀 많이 좀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굉장히 좋았죠. 이걸 이제 하루 뒤로 우리가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돌려본다라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차트죠. 이제 반등 후에 한 2주 정도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 줬고, W자 패턴 완성하면서 이제 오늘 더 전고점 돌파를 앞두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오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신텍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신경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러프한 조정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조한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장 끝나고 나서 수급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도 나름대로 무난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심텍 윗방향을 조금 더 열어놓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온 것을 두고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매수기에 열려있는 포착 종목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오늘 주가 분위기 좋던데요.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자, 우리 그 여성분들, 뭐 요즘엔 남성분들도 피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파마 리서치가 우리가 이제 피부과에 가면 무슨 뭐 레이저 기기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대에 막 1억짜리, 막 몇 천만 원짜리 이쪽 사업 이제 진출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파마 리서치 주가에 상당한 좀 어떤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방식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니들은 뭐 그 바늘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쏘고 나오는 그런 거죠. 포텐자가 아마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클래시스는 반대로 또 이 스킨 부스터 시장에 진출을 하기로 해서 시장에서 파마 리서치, 스킨 부스터의 파마 리서치와 미용기계 클래시스가 서로 경쟁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파마 리서치는 최근에 이제 이제 미용기기로 표현되는 리쥬란보다도 화장품 쪽에 모멘텀을 많이 타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 29년도에 매출 1조 달성이 목표라고 하는데 뭐 올해 한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상당히 뭐 높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용 기기 쪽은 사실 화장품, 뭐 미용기기 이쪽은 뭐 워낙에 이게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50% 보통이죠. 기계를 좀 싸게 팔고 팁을 계속적으로 비싸게 파는 전략이죠, 한마디로. 일단 미국 쪽 코스메틱 그룹도 인수를 해서 미국 현지 생산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미용기기 쪽은 정말 선택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올해 말 정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퍼포먼스 잘 나오죠. 차트 보고 가격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좀 깊었었죠. 70만 원 넘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5만 원까지 7천만 원 샀으면 2,500만 원 남은 거죠. 그러고 나서 반등 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44만 원대까지 반등을 좀 줬어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 좋고 기관 수급도 살짝 매도가 나오다가 최근에 좀 약간 안정된 듯한 느낌. 일단 뭐 현재가 매수 사실 뭐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 매수가는 현재가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고점 올해 1월 달 말에 전고점 55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36만 원으로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를 러프하게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조금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굳이 뭐 섣불리 걱정이 돼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과 뭐 현재 실적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파마 리서치의 기세를 또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55만 원까지 올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AI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의 상위권을 차지하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순위가 밀렸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0억권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보유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순이었다. 카카오는 상위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30억 원 이상 자산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란히 1, 2위로 담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 1위가 SK하이닉스로 집계됐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일수록 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을 선호하고 40대 이상은 시장 대표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하고 어떤 섹터는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낼지 분석을 해보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이 되면서 1% 정도의 상승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은 엇갈리는 양상. 그래도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오늘도 좋은 온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섹터 대 섹터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의 상승 하락 섹터 첫 번째 섹터 대 섹터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원전주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좋은 모멘텀이 형성이 됐죠. 그동안 많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소외되어 있었는데 원전에서 미국발 또 훈풍이 불어오면서 이슈가 하나 어쨌든 구체적인 게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어제 오늘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섹터는 뭐 SK 이노베이션 뉴스 보셨죠? SK I 테크놀로지를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좀 아쉬운 상황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위원님과 상승 섹터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원전주가 어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전이 많이 쉬었는데 이제 다시 좀 추세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 이상 원전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바닥을 기다시피 네네. 하고 아주 주가 가격과 기간 조정이 지속이 됐었는데 물론 간헐적인 반등들은 나왔는데요.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면서 대반등 줄 수 있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실려주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섹터 내의 종목들이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인데요. 2, 3일 동안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작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 쪽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웨스팅하우스와 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 측에서 먼저 야, 우리 웨스팅하우스 같이 지분 인수하자. 근데 또 공교롭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가 캐나다 소재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관세 전쟁으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원전을 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대주주가 캐나다 사모펀드야? 야, 그저 뺏어오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갖고만 오면 뭐 하겠어요? 미국에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손잡고 어차피 마스카 프로젝트 또 마누가 프로젝트 얘기들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것을 고리로 하면서 무엇인가 의미 있게 속도전을 하려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원전 관련주들을 잠에서 깨어나오게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것은요. 사실은 베트남도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일본과 그동안에 협정을 맺고 11월까지 계속해서 뭔가 진행을 해오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발을 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공기를 단축하는 문제라든가 시공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그냥 협정은 협정이니까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항상 기대감 이런 부분이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원전은 일순간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나 어쨌든 뭐 해외 수주 이야기가 원전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해외 쪽의 동향을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승, 오늘도 좋은 원전 섹터 봤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섹터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뭐 오늘 사실 조금 쉬고는 있지만 뭐 아까 SK 이노베이션 말씀도 드렸지만 그동안 사실 다른 뭐 삼성 SDI나 뭐 LNF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분위기는 좋았단 말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 쪽 입장에서는 소재단인 소위 리튬 가격의 네. 동향, 이러한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해주는 거고,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또다시 또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동향들이 주가의 급등락이 되게 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는 테슬라를 단순하게 전기차로만 볼 수는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그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쪽이 얼마만큼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느냐 이런 쪽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단순하게 전기차의 배터리보다는 ESS 쪽이라든가 또는 아직 뭐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로봇 쪽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 쪽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을 주기 위해서는 전구체 배터리를 소형화시켜서 로봇에 먼저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들도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의 저항권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삼성 디스플레이 매각을 토대로 해서 그 재원으로 더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멘텀이 부각된 건 사실인데 삼성 SDI 기준으로는 53만 원 이상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된 실적이 일부 흑자 전환들이 되고 있지만 셀 쪽들이 얼마나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소재단들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주가의 1단계 레벨업은 돼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이루어지면서 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좀 선정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전주가 어쨌든 이번 주에 갑자기 또 반전을 보이니까 시청자분들도 근데 원전주를 지금 담아야 되나? 그럼 어떤 걸 미리 좀 담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세요? 어제와 오늘 종목별로 보면은 뭐 30% 이상씩 급등한 종목들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제 두 가지를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공과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수주라는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의 주가 급등의 모멘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것이 국가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이다. 그러면 한국전력과 관련된 그 기업들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전기술도 있고요. 한전산업도 있고요. 한전 KPS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결국은 한국전력이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한국전력이 그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상대적으로 아주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2022년 대비했을 때 판매 단가가 40% 이상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익 체력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환율이 상당히 민감하죠. 10원 하락할 때마다 연간 3천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도에 한전이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PBR이 3.4배였는데요. 지금 0.3배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0.4배 이하, 0.3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라든가 앞으로도 향후 원전이라든가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주에서 한국전력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주 뭐 이런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과연
진짜 취득을 우리가 할 것인가? 뭐 일단은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직까지는 확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한국전력 포함한 한국전력 관계사들의 주가 흐름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를 확인해봤고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섹터, 상승 섹터 중에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뭐 좋은 이야기가 제약바이오에서 연달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도 상승의 힘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승 전환이 됐는데 정작 밑단의 소부장들은 별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시장입니다. 자,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부터 볼게요. 위원님, 제약바이오가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미약품 이야기 아니면 뭐 모더나 암백신 때문에 알테오젠 뭐 이런 식으로 엮이고는 있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이거밖에 안 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두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약 종목들은요, 우리 흔한 말로 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업종의 대표성이 있는 제약이든 바이오 쪽이든 그러한 것들 외에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도 잘 말씀을 안 드리니까 네. 그 어떤 수급이라든가 뭐 어떤 뭐 동호회에서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너무 이렇게 탐닉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결국은 어떤 제약과 관련된 부분은 큰 그림에서는 금리라는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mRNA 암백신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미약품이 감소증을 방지하는 비만 치료제를 나왔다는 이런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물론 모더나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또 상용화하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암 백신이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전히 관련주들 특히 지금 사실 머크사와 가장 손잡고 있는 것이 알테오젠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물론 mRNA와 관련된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미 검증이 된 쪽들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시 또 뭐 지분과 관련된 노이즈도 나오고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후에 어쨌든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호 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로슈사에서 이렇게 기술을 사가고 그것을 상용화시켜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의 향후에 로얄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후에 어쨌든 평화협정과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 유가도 하락한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완화가 된다. 물론 내일 이제 하는 금통위에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제약업종은 좀 단기 접근과 좀 편하게 롱텀으로 검증된 기업을 접근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오늘 뭐 좋은 흐름을 뭐 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어디서 갑자기 또 악재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근데 또 한편에는 엄청난 기대감들이 있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기준을 철저하게 설정을 하시고 숫자든 아니면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 뭐 플랜 이런 게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봤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섹터 중에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평가, 뭐 주주환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하방은 그래도 좀 지켜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제 소부장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게 그냥 다 빠질 거냐 아니면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유지해 줄 거냐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궁금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삼전닉스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든든한 매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좀 흔들리더라도 자사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공격적으로 호가를 높여가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고하고 뭐 어저께 전일 종가 대비 또는 장중에 얼마 이렇게 딱 걸쳐놓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지지가 되니까 안정적인 어떤 움직임, 그렇다고 막 급등이 연출될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IT 소부장 쪽들의 움직임들은 조그만 재료 하나만 나와도 급등락이 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알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단순한 실적 뭐 다 컨센서스 상회할 건데, 과연 어떠한 3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고 뭐 베라 루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젠슨 왕의 코멘트, 이런 부분은 뭐 단순하게 삼전닉스만이 아니라 IT 소부장 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차익 매물 내지는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IT 소부장 쪽들은요, 또 여기서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장비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도 장비,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판 쪽들이 지금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도 기판과 관련된, 그리고 장비 쪽과 관련된 뭐 주성이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쪽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기판 쪽에서는 뭐 심텍을 비롯해서 대덕전자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쪽들, 물론 뭐 당연히 대장주는 삼성전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좀 구분을 하면서 종목별 위치를 보고 대응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반도체에서도 확실한 것들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뭐 주주 환원책이 확실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방을 지켜주는 것이고, 소부장 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장비 쪽으로 갈 것이냐, 기판 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확실한 쪽을 잘 선택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중에 이번에는 하락 섹터에 반도체 소부장,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반도체 소부장들이 앞으로의 뭐 시설 투자라든지 쇼티지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 실적에 그게 차근차근 반영되면 주가도 좀 다시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어떤 거 보세요? 대장주를 먼저 봐야죠. 삼성전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아까 방송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뭐 135만 원을 넘어가길래 아이고 이거 올라가지 말고 방송할 때 좀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ABF와 관련돼서 이 기판 공급난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뭐 우리 애널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애널들도 전부 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선수금을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캐파 증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LTA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증설했다가 안 사갈래가 아니라 일정한 가격으로 너 몇 년 동안 계속 공급을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을이지만 갑의 위치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조 원, 내년에는 말이죠 영업이익이 무려 3조 7천억 이상으로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상치가 더 높아져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 바로 기판, 그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삼성전기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크게 봤을 때는 130만 원에서는 크게 안 밀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본다라면은 뭐 현재 시점에서 150만 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130만 원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뭐 기판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서동구 의원님은 기판 쪽에서 역시 대장주 삼성전기 130만 원 정도를 유지할 어느 정도의 하방은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다.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삼성전기 어떻게 또 반등을 나타낼지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대 섹터 오늘 상승 하락 섹터 분석하고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컴퍼니 인사이드, 솔브레인 편.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라도 멈춰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IT 기기와 스마트폰 생산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중심에는 심장을 돌리는 핵심 혈액이 존재하는데요. 1조 분의 1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초고순도 화학 소재의 제왕, 솔브레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재 주권의 상징인 이 회사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1986년 31살의 젊은 청년 정지환은 작은 무역회사로 첫 발을 뗍니다. 일본산 반도체 수입 재료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무역 상사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일본 제품을 떼어다 파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기술로 만든 화학 소재로 대한민국 반도체를 살리겠다. 그의 무모해 보이던 집념은 1990년대 공주 공장 준공으로 실체화됩니다. 모두가 기술 격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반도체 화학 소재의 국산화. 피나는 노력 끝에 시가겟과 CMP 슬러리를 연이어 자체 개발하며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흔든 거대한 비극이 터지는데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산을 포함한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전격 제한한 것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불산이 끊기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순도 불산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전 세계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죠. 벼랑 끝에 선 국가적 위기의 순간 솔브레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주 공장의 불산 생산 설비 신증서를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적기 지원과 연구원들의 밤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1조 분의 1이라는 극도의 불순물조차 완벽히 제거해야 하는 기술력과의 싸움, 그리고 수출 규제 불과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순물 함량 1조 분의 1, 최고 수준의 12N 초고순도 불산액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의 무기화 시도를 단 한 번의 기술 혁신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재업계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자립 속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출 규제의 역풍을 맞은 일본 기업들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을 지켜낸 1등 공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가겟, CMP 슬러리, 2차 전지 전해액까지 영역 확장에 성공한 기술의 집념. 30년 전 작은 무역 상사로 시작했던 청년의 꿈은 연 매출 1조 원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영토를 지켜낸 독보적 기술력.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술 독립을 향해 멈추지 않는 발걸음.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총시장 규모를 무려 30조 달러, 우리 돈 약 사경 1,500조 원 이상으로 제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시했던 28조 5천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파격적인 숫자였다. 엔트로픽은 이번 상장에서 최대 1,000억 달러를 조달해 기업 가치 2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공모 규모와 기업 가치 목표치 모두 스페이스X의 기록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치였다. AI 모델이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업무의 가치를 시장 규모로 합산해 산정한 결과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거대한 숫자를 두고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S&P 1,500 기술기업 전체의 연간 매출 총합이 2조 4천억 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르면 오는 9월 또는 10월 초 본격적인 IPO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엔트로픽의 사경원 시장론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높인 뒤에 지속적으로 1%대 강세장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리진 리서치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내일 개장 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시장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가 좀 어떠한 지표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매출의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냐가 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2분기 매출을 예상하는 부분은 약 920억 달러 정도의 안팎으로 보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전년 대비 거의 2배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의 실적은 잘 나온 거 그래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3분기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 기대에는 이제 1,040억 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50억 달러 정도 이상까지도 올라가 준다라고 보면 가이던스는 이상이 없고 26년도, 27년까지도 걱정이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매출에 대한 총이익,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냐. 우리가 기존의 엔비디아를 팔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70%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열강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점차 줄어드는지 아니면 75%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 엔비디아의 마진을 얼마만큼 지켰는지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크게 봤을 땐 이 세 가지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매출에 대한 총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발표된 뒤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에다가 루벤이라던가 중국의 H200과 같이 여러 가지의 멘트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걸로 보세요? 우리나라 쪽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는 H200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루빈이 언제 전환하는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블랙유를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베라 루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 일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넘어가는지 그래야 이제 HBM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나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HBM의 글로벌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블랙윌에서 베라 루빈으로 이동하는 부분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지위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HBM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얼마만큼을 갖고 오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키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베라 루빈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더욱더 밀접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200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안 팔고 있다가 이걸 판다는 거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까지의 주가의 영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나타내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이 H200 같은 경우도 과거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근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본다면 중국도 약간 계속적으로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해주려고 하는데 중국이 잘 안 받아주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H200이 정식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H200보다는 이제는 베라 루빈에 대한 일정과 양산 계획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급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의 원전 모멘텀까지 엮이면서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수주 사이클을 우리가 좀 기다려봐도 좋을지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실까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장기성이죠. 원전 네.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도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수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발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들썩거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누가 보래도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량을 대책하기 위해서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원전이 메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국가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급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보여주고 있지만 원전에 대한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경우에 원전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서 2050년까지 이제 원전의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4배 가까이 확대한다라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대형 원전에 대한 니즈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수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전 단계,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원전에 대한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면 단기성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약간의 중장기성으로 많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원전 그리고 미국의 원전까지도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정책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는 지금은 기대감을 올라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실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미국이 자국 내 원전 설치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에서 30년 원자력 협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원전 시장 확대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랑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회를 저희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이 원전을 진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거의 99%가 우리나라한테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설계나 이런 쪽에 강점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나 보조기기나 이런 부분은 미국 자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조기기나 주기기 이런 부분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나왔던 부분, 뭐 사우디에서 30년 원전 협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나왔었던 웨스팅하우스 얘기랑도 어떻게 보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분 구조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캐나다 쪽 그 사모펀드, 캐나다 기업 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의 껄끄러운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계속적으로 관세 전쟁이나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독립적인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분 구조나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될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이번 부분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어떻게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기기나 보조기기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강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다라고 본다면 이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 우리나라에겐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외 쪽의 수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기대감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고스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수주와 실적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소요되는 거다 보니까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가장 기술력이 좀
독보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네, 어떻게 네.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건설주나 뭐 한전기술이나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대체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주기기에 대한 경험, 증기 발생기에 대한 경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도 대체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누가 원전을 짓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원전에 어떤 기자재가 납품이 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 APR 1400, 뭐 새로운 원자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는 SMR까지도 확대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미래에 대한 대형 원전에서 소형 원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기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 원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스터빈 관련해가지고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적까지도 좋아지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뭐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 물론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나머지 기업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들 알다시피 뭐 반도체 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또 나머지 기업들이 더 잘 갈 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의 가격대나 위치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자체적인 파워만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주가 위치가 중요하죠. 미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지금 현재 얼마만큼 올랐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괜찮거든요. 네. 근데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자사주 매입의 이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에 따라서 좀 주가 출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좀 하단을 방어해 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에 출렁이는 이유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출렁인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분기 실적이 정말 못 나왔고 네.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하향하는 모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이 출렁임이 어떻게 보면 진짜 AI 거품론에 대한 현실, 곱전론에 대한 현실이 어느 정도 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어느 정도 좀 하방에 대해서 지켜주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잘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와도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그때가 또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네. 엔비디아가 어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거의 일주일 정도 떨어지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정말 2분기 때 굵직한 일정들, 뭐 실적 발표부터 해가지고 AI 거품론, 그 주저하는 정치, 웬만한 이벤트는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면서 조금 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잦아든다라고 보면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우상향의 힘을 보태줄 만한 이슈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러시아 통신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외신에서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가도 지금 좀 떨어지는 모습이 살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호르무즈가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섹터나 업종을 우리가 먼저 좀 바라볼까요? 어떤 게 괜찮을까요? 항공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항공이요? 네, 네. 항공주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비행기로 운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운송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과 미국의 이제 어느 정도 종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항공주의 가장 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연료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가 1배럴당 거의 연간 450
원 정도의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공 경로나 이런 부분 우회하고 가는 부분이 되게 큰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 줄어든다고 본다라면 항공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항공주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AI 관련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왜냐하면 이 반도체를 싣고 날아가고 있는 수단이 지금은 항공 물류 쪽으로 어느 정도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건설주들이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나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엮이면서 이제 신사업 동력을 만들어줬다고 본다면 이 항공주 같은 경우도 제2의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리스크적인 관점,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종전이 앞당겨지면 질수록 이 항공주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리고 LCC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또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항공주 또한 반도체 산업의 확장과 연관이 돼서 실적의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대표님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000억 달러, 약 138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 우주기지 건설에 나선다. 스페이스X는 미국 루이지애나 피칸 아일랜드 일대 약 506제곱킬로미터의 스타베이스 루이지애나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곳에는 10개 발사대와 우주선 처리시설, 자체 발전소와 연료 생산시설, 항만과 공항까지 들어선다. 천연가스를 활용해 스타쉽 연료인 메탄까지 현지에서 조달하는 자급자족형 우주기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목표는 더 파격적이다. 머스크는 완공 뒤 하루 30회 이상 스타쉽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이미 FCC에 최대 100만 개 위성으로 구성된 우주 데이터 센터망 구축도 신청했다. 착공은 2027년, 첫 스타쉽 발사는 2029년이 목표다. 달과 화성,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노리는 머스크의 우주 전략이 루이지앤에서 초대형 인프라 투자로 현실화되고 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 거고요. 오늘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좀 엇갈린 흐름 보이다가 코스닥이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 강세이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판단해 보셨을까요?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상승으로 완전하게 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순환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미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쟁에 대한 코멘트가 국내 시장 쪽으로 옮겨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단계적인 관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거기에 이제 뭐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도 또 이란 가서 중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한 번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러시아에 대한 언론에서 미국과 이란이 수일 내로 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좀 공신력이 높은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 조만간에 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유가가 상승을 하면 되레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그런 대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 단기적으로 좀 종전의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연속이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건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이게 연속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업종이 없을 만큼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춘추 전국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뭐 화장품, 남북 경협,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반도체 소부장 어제 상승을 했는데 이틀 연속 상승을 하지 못하고 되레 어제 올랐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은 되레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받았고 되레 또 오늘 다시 또 부각이 되는 업종, 새로운 업종이 이어지고 있죠. 그게 건설이라든지 음식료, 엔터, 그리고 항공주 같은 뭐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그동안에는 좀 잠잠해졌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변수가 조금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방향성보다 업종별, 종목별의 순환매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시장 자체가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산무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크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상승으로 뚜렷하게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53,000에서 54,000포인트 박스권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나스닥도 뭐 25,800에서 26,8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다. 고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한 7,000에서 6,300, 코스닥은 780에서 880포인트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뭐 계속 눈치를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없는 게 역시 주도주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한 업종이 2번 이상, 그러니까 이틀 연속 상승을 하는 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올랐던 섹터나 업종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제 쉬었던 섹터에 있는 업종은 되레 오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들이 이틀 연속, 3일 연속 이제 추세를 만들고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주도주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주도주가 어떤 업종으로 만들어지는지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뭐 발표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이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죠. 결국엔 로봇을 2028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된다라고 이제 우려 섞인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없는 게 수급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뭐 지속적으로 환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뭐 소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에는 수급이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도 역시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 안에서도 뚜렷한 움직임 없이 박스권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주도주나 수급, 방향성을 확실히 좀 정의하기 힘든 장세다라고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대 오름세 지켰고요. 73포인트 상승, 6,8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약 보합권으로 또 좀 돌아서 있습니다. 826포인트. 코스피 200은 1%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또 대량 매도했었는데 오늘 소폭의 순매수 좀 잡히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피 쪽에서 주요한 모습. 개인은 2조 2천억 원대 팔자세 그립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고 있고요. 1,800억 원대 순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은 800억 원대,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됩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결국에는 엇갈린 움직임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6,8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코스닥은 약보합권 수준에 그쳤습니다. 과연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이끌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상승을 유지한 채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1.7%, 하이닉스 0.6%가량 상승했는데요. 오늘 기타법인 측에서만 1조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의 상승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호재가 좀 반영이 되는 종목을 보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호재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 역시나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7% 상승했지만 삼성생명은 8%가 넘는 강세 그렸고요. 삼성화재도 4%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삼성그룹 주들 가운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분위기가 오늘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섹터 업종 안에서는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6%가 넘게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한전기술은 11%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가장 큰 상승력을 그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2차 전지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전선 관련된 기업, 특히나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일제히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도 오늘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조선기자재 쪽에서 움직임이 매우 좋았었는데요. 조선기자재의 상반기의 수주 금액이 지난해를 뛰어넘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모더나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 보면요. 전일에서 오늘까지도 한미약품이 5%가 넘는 상승 여력을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 E&A와 같이 오늘 건설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비주택 부분에서의 수주 소식을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지속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반응하면서 5% 넘게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듯한 이야기 나오고 휴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론이 되면서 오늘 항공주들의 주가도 매우 좋았었는데요. 대한항공이 7%가량 상승했고요. 한진칼도 5%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가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고 WTI가 3%가량 급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항공주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단에서는 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났고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락에 질린 채 마무리가 됐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3%가량 빠졌고 심택이 3%가량 급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 코스피에서도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선방을 해줬었는데 기자재 쪽의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특히나 성광밴드는 오늘 13%가 넘는 상승을 그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희비가 조금 엇갈렸는데요. 그래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2%에 가까운 상승을 그리는데 성공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삼청당제약도 0.8%, 펩트론도 0.9%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용 관련된 기업들 파마 리서치가 6% 넘게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엔터주들이 오늘 선방을 해줬습니다. JYP와 SM 그리고 YG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대형주들은 선방을 해줬지만 우리기술과 같이 중소형 개별주들은 소폭의 상승에 그치는데 좀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장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결국 엇갈린 흐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0.97% 강세로 1% 조금 못 미친 상승 이뤄냈고요. 65포인트 올리면서 6,808.2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의 내림세 기록했고요. 826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코스피 200은 1% 가까운 오름세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의 등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래도 11시 기점으로는 상승 전환한 이후로 플러스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장중에 6,887포인트까지 고점 그리기도 했고요. 1% 안팎의 오름세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불안한 모습이 굉장히 나타나면서 815포인트까지 저점을 그린 이후로는 오후장 안에서 계속해서 상승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결국 보합권 마감 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1,000억 원대 결국 코스피 안에서 순 매도로 전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매도 우위로 잡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팔자 포지션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2조 2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확인됩니다. 기관 나홀로 사자세 7천억 원대 순 매수로 잡혔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매매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 확인됐고요. 외국인이 900억 원대, 기관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보입니다. 개인이 나홀로 사자였습니다. 2천억 가까운 순 매수세 집계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같은 삼성그룹주 올라와 있고요. LS 일렉트릭과 한국전력 같은 전력 그리고 원전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흐름 괜찮았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유가 부담이 덜어지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오늘 항공주 전반의 시세 괜찮았고요. 코스닥 안에서 파마 리서치 돋보이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내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장중의 흐름도 또 좋아서 장중에 45만 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와 테스 같은 2차 전지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수급 흘러갔고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ST팜, HLB 같은 종목들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안에서 LS 일렉트릭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GE 버노바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오늘 장중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과 같은 국책 사업에 여기에 더해서 또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0만 5천 원까지 고점 높였고요. 3%대 강세 20만 1,5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나란히 올라왔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나란히 반도체 투탑이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 상위에 자리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까지 원전주들이 계속해서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 높아지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한미약품까지 자리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원전주, 성광밴드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IT샘 글로벌의 경우에는요.
금과 비트코인 시세의 수혜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번 주 내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로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선택했습니다. 이 밖에 이오테크닉스와 HPSP, TCK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술 이전 소식 전해진 이후로 주가 흐름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세대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기술 이전 계약 소식 전해진 이후로 상한가로 마감했었는데 어제 하락 전환하더니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기술 계약 체결로 인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확실히 재평가받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56만 3천 원까지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5.7% 강세 53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들 체크해 보셨고요.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시장을 그래도 버텨주게 했었던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죠.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통신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설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가 이제는 자유롭게 통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확대가 됐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유가에 대한 부담감도 완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재건과 건설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나 오늘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대형주들과 LCC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멘텀에다가 이란에 대한 모멘텀까지 엮인 재건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선과 송전망, 배정망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았습니다만 건설주들 그리고 원전주들이 조금 시장 대비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비주택 건설과 관련된 수주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두 자릿대가 넘는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전과 전력에 대한 인프라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러한 해석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동력으로 작용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이 공동 인수에 대한 제안설이 나오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원전주들을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만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블룸에너지와 같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면서 수소 기업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점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개별주도 하나 확인을 해보시죠. SK이노베이션이 SKI테크놀로지에 대한 흡수 합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개의 종목이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흡수 합병 비율은 1대 0.1174540이라고 하는데요.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두 자릿대 약세를 보인 반면에 SKI테크놀로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흡수 합병 결정한 이유는요. 전기차의 캐즘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중국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노베이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이지만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두 종목이 엇갈린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된 뒤에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수요일 정규장 거래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매크로 번스도 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에 또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큰 게 오네요. 엔비디아 실적. 어떤 포인트들 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역시나 이제 매크로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이제 7월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뭐 예상치는 헤드라인이 0.15% 전분기 대비 상승을 하는 거, 전년 대비했을 때는 3.6% 상승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근원으로 봤을 때는 전 분기 대비해 봤을 때 0.22% 상승,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3.3%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를 일단은 부합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상치보다 조금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전개된다라고 하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이 덜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기에 잭슨홀 미팅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실적보다는 리스크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순환 금융 관련된 부분, 순환 출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금융 출자로 이제 변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스낭 CEO의 구체적인 발언이 나타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주 흐름들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SK하이닉스가 40조 정도 소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90조에서 110조 정도 배당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도 얼마나 주주 친화 정책으로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할지에 대한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4개분기 연속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주가는 하락을 했었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7일 동안 하락과 어제 반등을 통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되레 내일은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LTA 공급 계약 관련된 부분,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얼마만큼 또 계약이 이어질 만한 거리들이 많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이제 AI 생태계 베라루빈에 대한 탑재가 빨라진다라고 하면 국내 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미국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방향성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 포지션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가 내일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저 오늘 이제 성광밴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2분기 때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을 좀 까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전쟁이 다시 어느 정도 휴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적으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조선기자재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동사는 신한울 원전, 체코 원전에 대한 하반기 수주, 원전 관련된 수주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 1호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조선이 됐든 원전이 됐든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는 원전에도 그리고 조선에도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북미 데이터 센터랑 관련된 부분의 수주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 실적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우상향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급등을 했지만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29,800원에서 29,000 내외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니까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6,400원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그리고 원자재 이제 원전 쪽에 기자재 쪽으로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의 발주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 속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목표가 35,000원까지 성광밴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봐야겠네요.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최근에 시장이 원체 단기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서 근데 이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수익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점 어떻게 보면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멀게 보는 전략까지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팀장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